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대부분의 건사료는요, 익스트루전이라는 공법으로 생산됩니다. 이 공정 중에는요, 어떠한 과정에도 기름에 튀기는 공정은 없습니다. 사료를 다 튀기려면은요, 정말 엄청난 양의 기름이 필요한 공정이 들어갈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 그럼 요즘 종종 보이는 오븐 베이크 사료는요, 어떤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료일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 중 하나가요, 사료는 튀겨서 만들어지는 것인 줄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름기가 적은 사료를 먹이신다면서 오븐 베이크 사료를 찾기도 하는데요, 정말 사료는 기름에 튀겨서 만드는 것일까요? 오늘은요, 사료에 대한 오해 한 가지를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대부분의 건사료는요, 익스트루전이라는 공법으로 생산됩니다. 익스트루전 공법은요, 1956년도에 퓨리나사에서 처음 개발된 공법으로 고온, 고압으로 사료를 압축, 팽창하는 방식의 공법을 말합니다. 현재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반려동물 사료의 제조에 모두 사용되는 공법으로 사료의 제조 과정을 보면은요, 첫 번째로 사료의 원료를요, 분쇄기와 혼합기로 한꺼번에 섞어서 반죽 상태로 만듭니다. 이때 사용되는 원료에 따라서요, 육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생육이 들어갈 수도 있고, 즉 어떤 등급의 어떤 성분이 어떤 비율로 들어갔냐가 좋은 사료의 기준 중 하나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요, 이 반죽기에 증기를 가하면서 충분히 숙성을 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요, 익스트루더라는 약 150도의 열과 압력을 가하는 좁은 장치에 반죽을 서서히 통과시키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단계로요, 고온 고압의 반죽이 이 압출기를 통과해 좁은 구멍으로 빠져나오는 순간 차가운 공기와 만나면서 사료는 팽화 과정을 거치며 공기가 골고루 스며든 키불이라고 불리는 단단한 알갱이 형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형태가 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사료의 모양입니다. 이 익스트루더 장치 끝부분의 구멍이 삼각형 모양이면 삼각형 모양의 키불 사료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둥근 형태면은요, 사료의 최종 모양은 둥근 형태의 키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요, 이 사료는요, 다시 냉각과 건조 오븐을 통과시키며 단단하게 굳히게 됩니다. 그 후 마지막 공정으로 열에 의해서 파괴되기 쉬운 비타민 B군이나 타우린, 오메가3, 필수 지방산 등을 사료 표면에 코팅하는 코팅 과정을 거칩니다. 즉 만들어진 사료 알갱이에 스프레이 형태로 여러 영양 성분과 지방의 산화 방지제, 맛과 기호성을 증대시키는 여러 가지 향미제 성분을 추가해서 코팅 과정을 한 후에 여기에 강아지 사료 같은 경우는 추가로 가루 형태의 맛과 기호성을 증대시키는 물질을 첨가하기도 합니다. 보통 고양이는요, 바삭거리는 가루가 없는 식감을 선호하고요, 강아지는요, 부서져서 가루가 입안에 팍 퍼지는 이런 식감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현재에 와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대부분의 사료 제조의 공정입니다. 이 공정 중에는요, 어떠한 과정에도 기름에 튀기는 공정은 없습니다. 고양이가 평생을요, 튀긴 음식만 먹고 산다고 오해를 하셨다면은요, 그건 좀 웃긴 이야기 아닐까요? 튀긴 사료 논란이 일어난 부분은요, 아마도 마지막 공정에서 지방 코팅을 통해 사료 표면에 지방산과 여러 비타민, 맛과 향을 증진시켜주는 공정 때문에 사료 알갱이가 좀 기름져 보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부른 것 같습니다. 사료를 다 튀기려면은요, 정말 엄청난 양의 기름이 필요한 공정이 들어갈 텐데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자, 그럼 요즘 종종 보이는 오븐 베이크 사료는요, 어떤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료일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공정에서요, 세 번째 익스트루더를 통과하는 이런 공정 대신요, 작은 틀에 사료 반죽을 조금씩 뿌린 후에 붕어빵을 굽듯이 열을 가해서 피자를 만드는 것 같은 오븐기를 통과시키며 구워버리는 것입니다. 이 이후에 냉각 과정을 거치며 단단하게 굳게 만든 후 추가적인 코팅 과정 없이 사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오븐 베이크의 장점은요, 압력을 가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사료가 비스켓처럼 먹을 때 잘 부스러집니다. 강아지에게 기호성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익스트루전 공법보다는요, 비교적 저온으로 사료의 열을 천천히 가하기 때문에 여러 비타민 등의 영양소의 파괴가 덜합니다. 하지만은요, 추가적인 코팅 과정을 통해 영양 성분의 보충이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요, 잘 만들어진 익스트루전법 사료에 비하면요, 각종 영양 성분의 양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은요, 일반적으로 만들어지는 사료는요, 모두 익스트루전 공법으로 열과 압력을 가해 압출해서 만든 후 추가적으로 각 지방산과 향미제를 보충하여 사료를 만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영양 성분의 보충과 기호성의 증대를 위해 여러 가지 지방이나 어떤 산미제들의 코팅에 튀긴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븐 베이크 사료의 경우는요, 압출 성형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작은 틀에 사료를 부어
열을 가해 오븐에 굽듯이 만들어집니다. 굽는 과정에서 골고루 섞인 지방산이나 지용성 비타민 중 표면의 지방 성분들은 열에 의해서 모두 날아가기 때문에 표면이 건조해 보이고 윤기가 적어 튀긴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두 사료 모두 만드는 제조 공정의 차이만 있을 뿐 어느 사료가 더 영양학적으로 우수한 사료다라는 근거는 사실상 없습니다. 오븐베이크 사료가 더 영양학적으로 우수하다든가 고양이 건강에 더 좋다든가 더 기호성이 좋다든가 하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여러분이 먹이신다면은요, 이빨의 건강에는 키불이 훨씬 더 단단한 익스트루 정법의 사료가 더 좋을 듯 하고요, 고양이의 기호성상 덜 부스러지는 역시 익스트루 정법의 사료가 더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사료는요, 이런 제조 공법의 차이보다는요, 어떤 재료를 어떤 비율로 어떤 레시피로 잘 만들어서 우리 고양이가 잘 먹고 또 소화도 잘 시키고 또 오래 먹어도 별다른 문제를 안 일으키는, 그래서 종국에는요, 고양이의 생명마저 연장시켜주는 그런 사료가 저는 좋은 사료라고 생각합니다. 오븐베이크 사료도요, 최근에 만들어진 아주 좋은 사료 제조 공정이고요, 익스트루전 공법도요, 오래전에 만들어져 지속적으로 개량이 되어 온 굉장히 좋은 제조 공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저 어떤 사료든요, 내 고양이를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주기만 하면은요, 저는 좋은 사료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료는 튀겨서 만들까라는 주제로요, 사료의 제조 공정에 대해서만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